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결선 투표에서 막판에 승리를 거두는 한 수를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어제 이제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선 투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다른 한편 뉴욕에서는 이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한쪽에서는 맘다니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주 법무장관인 앨런 윌슨이 어제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소속의 부주지사인 파멜라 이벳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조지아주에서도 부주지사가 출마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으나 하지만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벳한테, 이 부주지사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먼저 해주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벳을 지지를 했는데, 근데 그래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등을 차지했던 윌슨이 간만의 차이로 2등이 됐는데, 결선 투표에 나서면서 이게 1, 2등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지아에서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또 비슷한 꼴을 당할 뻔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발빠르게 윌슨도 지지한다. 둘 다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윌슨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이벳을 이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끝까지 처음부터 이벳을 지지했으니까 끝까지 이벳만 지지할 거야 라고 했더라면 또다시 패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이기게 됐다. 조지아주에서도 버트 존스 부지사가 탈락하고 지금 이제 사업가 출신인 릭 잭슨이 지금 주지사 후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조지아주 현재 분위기로 보아서는 주지사 이번에 11월 달에 있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릭 잭슨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상대방인 민주당 쪽 후보는 애틀랜타 시장 출신인데 근데 사실 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조지아주 전체가 지금 공화당이 조금 더 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강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조지아주에서는 이제 공화당 주지사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지금 공화당 후보가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은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내후년 국정 운영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유타주도 어제 선거가 있었는데 유타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지했던 블레이크 무어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 무어 그리고 또 셀레스테 말로이라는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는데 말로이도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타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건 다 잘된 일인데요.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뉴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뉴욕은 이 조란 맘다니가 지지한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맘다니가 가져왔는데 일단 브래드 랜더는 전 뉴욕시 감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거의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 댄 골드먼이라는 뉴욕주 하원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의 싸움에서 반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친이스라엘 후보보다 반이스라엘 후보가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민주당 내의 경선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조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맘다니의 지원을 받은 또 다른 후보, 이 사람이 좀 이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다리 알리자 아빌라 슈발리에라는 사람, 이 슈발리에라는 이 후보는 히스패닉 코커스 대표이면서 친이스라엘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뉴욕주 민주당 소속의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앗이라는 현직 하원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이스라엘 계열의 현직 하원 의원을 지금 새로운 인물이 반이스라엘 후보가 이긴 겁니다. 민주당 소속의 클레어 발데즈 주 하원 의원도 현직 의원과 경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7선거구의 예비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이 클레어 발데즈라는 후보도 이 조란 맘다니 시장이 지지한 후보입니다. 이 3명의 선거
모두 맘다니와 민주당 내 사회주의 진영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3번 모두 맘다니의 지역구인 뉴욕 내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 지역이 뉴욕시 아니라는 그건 제한적인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걸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미국의 민주당 내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DSA라는 조직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DS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민주사회주의자,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지부가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직망이 큽니다. 이제 오래된 조직이고요. 이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랑 다를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다. 조란 맘다니는 공산주의자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란 맘다니에 대해서 요즘 함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칭찬합니다. 예, 잘생겼고 능력 있고 부드럽고 아주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다. 이거는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민주당의 침투에 들어간 겁니다.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이 조직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인데 마르크시즘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민주당을 지금 뒤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들이 기초 세력, 그러니까 grassroots base라는 기초 세력 수준을 넘어서서 의회와 지방정부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주류 정치 세력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나온 선거 결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연방의회에 일찌감치 진출해 있는 DSA 회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AOC라고 저희가 부르는 라시다 트라이브라는 의원도 마찬가지. 라시다 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코커스 중에 프로그레시브 코커스라는 진보주의 코커스라는 그 코커스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급진 좌파 세력들이 바로 이 DSA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은 극소수의 인원에 불과했는데 최근에 대선 출마가 언급될 정도로 급성장을 했죠. AO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이미 뭐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버니 샌더스하고 둘이 같이 손잡고서는 전국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에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뉴욕에서 요번에 슈발리에, 발데즈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크리스 랩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방 하원으로. 그럼 이 세 사람까지 포함이 되면은 지금 이 DSA 멤버가 5명의 연방 의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DSA 소속 의원이 하원에 5명이 만들어지는 거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처음인데 이들의 영향력이 단 2명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이게 5명이 들어가 버리면 그 영향력은 뭐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뉴욕주 의회에서는 벌써 최소 15에서 16명이 DSA 공식 지지 의원으로 지금 결정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도 이미 DSA 멤버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1910년대 이후에 가장 거대한 사회주의 입법 블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공산주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진통을 겪었던 미국 사회, 이미 50년대 그런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통을 겪었던 미국 사회가 70여 년이 훌쩍 지나고 난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공산주의인 사회주의와 겪게 될 새로운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